단장님, 기아가 이제 1위를 굳세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제 5위 싸움의 서막이 열린 것 같아요.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누가 가질 수 있을지. KT, SSG, NC 이 세 팀 중에 최종 승자를 어떻게 보세요?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뭐 예측하면 다 안 맞더라고요. 진짜 이게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7월 24일 현재 팀 순위를 한번 먼저 봤어요. 1위 기아가 2위 LG랑 7경기 차면은 크게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좀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2위 싸움, 5위 싸움 내지 뭐 2위하고 3위하고 간격이 또 벌어지면 또 3위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5위 싸움이 7월 24일 현재 공동 5위 두 팀, 그 다음 7위 팀하고 해서 세 팀이 게임차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8위하고 간격이 5경기 차니까 롯데 하나는 5게임 차, 6경기 차면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팀들이 5게임, 6게임 차를 극복할 정도의 그런 동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봤을 때 이 두 팀들이 롯데하고 하나 공통점이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발목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이 팀들이 5경기 차, 6경기 차도 먼 거리인데 여기에서 앞에 이 세 팀을 제껴야 되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한 팀만 제껴도 괜찮은데 세 팀을 제껴야 되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남은 경기가 거의 이제 50경기 정도 지금 남았잖아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특이한 기록을 하나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홈런 마진의 변화가 눈에 띄는 팀이 세 팀이 있더라고요. 이 팀이 이제 NC하고 삼성, SSC인데요. 전통적으로 SSC가 홈런 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만 해도 홈런 마진이 1위였던 팀이 SSC였는데 지금 올해가 홈런 마진이 9위가 된 거죠.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반면 NC하고 삼성이 반등을 했죠. 작년 대비해서. 특히 삼성이 라파고스에서 계속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홈런 마진이 플러스가 됐고, NC 같은 경우는 홈런 마진 1위 팀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핑크색 같은 거는 리그 평균보다 이제 좀 좋은 팀, 이제 하늘색 같은 거는 리그 평균보다 나쁜 팀인데 7월 24일 현재 보면은 작년에 리그 평균이 92개였고 그럼 7월 24일 현재 올해는 리그 평균이 92개 똑같아요. 리그 평균이 92개가 아직 그 시즌이 거의 안 끝났는데도 아직 한 4분의 1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도 리그 평균이 벌써 92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타구 투저, 홈런볼이나 탱탱볼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을 중심으로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세 선수가 지금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홈런만 놓고 보면 김영웅 선수가 플러스 17, 작년 대비, 이성규 선수가 플러스 16, 구자욱 선수가 플러스 9예요. 아직 한 4분의 1 정도 남았잖아요, 시즌이.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김영웅이나 이성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5개 근접하게 늘어날 것 같고, 구자욱 선수도 한 작년 대비해서 한 15개 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맥키넌 선수가 홈런 4개밖에 못 쳤는데 카데나스 선수로 바꿔서 벌써 2개를 쳤고요. 후반기에 이제 홈런 플러스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죠. 근데 삼성이 작년 시즌 끝나고 불펜 강화를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홈런으로 지금 많이 좀 성과를 보고 있어요, 의외로. 그 다음에 N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이슨 마틴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외국인 타자로. 그래서 작년은 국내 타자도 그렇고 외국인 타자도 그렇고 좀 컨택과 출루의 위주의 선수인데 올해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들어왔죠. 완전 다른 유형으로.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틴은 이제 17개 쳤는데 데이비스는 아직 경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8개의 홈런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홈런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 추세면 한 40개 이상의 홈런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또 삼성과 NC는 지금 홈런볼 시대에 지금 편승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즌 들어가기 전에 삼성하고 NC를 5강 후보로 놓는 관계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홈런 마진의 그 상승이 팀을 조금 올리지 않았나,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한번 지금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SSG는 오히려 반대 케이스. 전통적으로 지금 SSG가 홈런 군단이었잖아요. 리그에서 평균 홈런이 1위를 계속 유지했던 팀인데 지금 이게 크게 떨어졌어요. 리그 평균 홈런이 이제 올해 92개인데 92개 많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리그 평균 홈런 이하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팀 홈런 6위도 2016년 이후 처음이고, 홈런 마진 마이너스가 2020년 143개 홈런에 162개 피홈런 이후 또 처음이거든요. 2020년은 아시겠지만, 다 아시지만 뭐 모든 게 안 됐잖아요. 팀이 이제 9위로 쳐지면서 그 이후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 팀 컬러가 원래 홈런 군단이었는데 이게 약화가 됐어요. SSG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을 티켓의 마지막 한 장 5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 팀이 아무래도 이제 좀 상대 전적에서 남은 잔여 경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를 들면 NC가 지금 기아한테 1승 10패잖아요. 그러면 5경기 남았죠. 총 16경기씩을 붙으니까. 그러면 5 곱하기 11분의 1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다 더하다 보니까 NC는 27승이 나오는 거고, KT는 26승이 나오고, SSC는 24승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 더해 보니까 현재 성적과 상대 전적을 환산해 보니까 최종 성적이 KT하고 NC가 5할 7리로 동률, 그 다음에 SSC는 4할 9푼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올해 보면 뭐 NC가 기아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게 또 그대로 또 이번 주 화요일에도 뭐 계속 지더라고요. 빚까지 또 안 도와주고. 상대 전적을 환산해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예측의 확률을 좀 높이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좀 약간 압도적으로 KT가 많이 나왔어요. KT가 이제 저도 이렇게 설문조사 키스톤 플레이에서 처음 해봤는데, KT가 이제 55%, NC가 26%, SSG가 1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은 KT의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을 누가 차지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KT, NC, SSC를 한번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봤거든요. KT 같은 경우는 상대전적 환산 결과가 NC와 공동 1위, 그리고 키스톤 플레이 이제 팬분들의 그 설문조사 1위 해서 지금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C 같은 경우는 상대전적 환산 결과가 공동 1위, KT와 마찬가지로 피타고리안 승률이 세 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은 득점과 실점을 갖고 하잖아요. 야구는 평균의 스포츠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SC는 실제 승률과 피타고리안 그 승률의 그 차이가 전체 1위예요. 2위가 기아고. 그만큼 이게 보통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이 운의 요소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팀이 저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는 경기는 뭐 많은 실점을 하고 타이트한 경기에는 좀 이기는 확률이 높은 팀이 SSC가 아닌가.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변수는 혹서기에 좀 약하거든요. SSC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만 되면 계속 좀 부진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에 8월 말까지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키스톤 플레이의 댓글 중에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요 세 팀 중에
두 팀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댓글을 보고 저도 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4강 중에 한 팀이 추락해야지 세 팀 중에 두 팀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아하고 LG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삼성하고 두산은 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KT와 SH 공동 5위와 삼성 두산의 게임 차가 7월 24일 현재 3경기 차밖에 안 나요. 3경기 차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은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두 팀이 좀 안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니까 오해 없이 지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변수는 제가 부터 불펜이에요. 지금 카데나스 영입으로 카데나스가 후반기 키플레이어라고 뭐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타격보다는 불펜이라고 보거든요. 위태위태하다. 제가 볼 때 삼성이 하나하고 주중 화요일 수요일 경기에서 오승환 선수가 나와서 이틀 연속 블론 세이브에 있잖아요. 오승환 선수가 통산 성적에서 한화한테 블론 세이브를 이번에 처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한화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승수를 쌓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가 지금 연패 중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두 경기에 다 내줘서 큰 위기였는데 삼성 입장에서 다행히 목요일 경기가 우천 취소돼서 좀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오승환 선수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의 마무리인데 좀 대안도 없어요. 김재현 선수도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임창민 선수도 마무리할 그 정도 구위는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을 놓고 보면 불펜 ERA가 개선됐어요. 작년에는 리그 평균이 4.27이었는데 삼성이 5.16으로 최하위였고 올해는 지금까지 리그 평균 5.07인데 지금 삼성이 4.95로 전체 3위예요. 그리고 김재현 선수하고 임창민 선수가 각각 22홀드를 하고 있으니까 총 합치면 44홀드를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그 홀드 수가 44홀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선수들이 기여는 했거든요. 물론 이 선수들이 작년에는 2점대 방어 ERA였는데 지금 올해는 4점대의 ERA로 많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들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팀에서 좀 플러스 요인은 되고 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마무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젊은 불펜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막아줘야 된다. 지금 최지강 선수, 황동재 선수, 김윤 선수가 후반기에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는데 김윤 선수는 좀 2군 내려가 있고 황동재 선수는 원래 선발인데 불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좀 생소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최지강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냐? 최지강 선수가 필승조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 불펜의 지금 위기 상황을 완화낼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산은 외국인 투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발라조빅하고 이제 시라카와인데 현재는 시라카와는 지금 브랜드로 바뀔 게 확정됐죠.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면서 이제 두 장의 이제 카드를 다 썼잖아요. 근데 발라조빅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력이 좀 의문시돼요. 이 선수가 뭐 재작년까지는 선발을 뛰었던 선수지만 작년 올해는 지금 불펜에만 거의 뛴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닝 소화력이 어떨지 지금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브랜든도 부상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될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기대만큼 못할 경우는 이 불펜 데미지가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은 불펜, 두산은 외국인 투수 2명이 지금 관건이다. 이게 기대에 못 미치면 5강을 못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과거 이제 KBO 리그를 보면 2015년 10개 구단 체제에서 봤을 때 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전과 후가에서 꼭 한 팀 정도는 바뀌었어요. 한 팀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전반기 SSG가 5위였잖아요. SSG가
뭐 KT나 NC로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두 팀이 바뀐 사례도 있거든요. 몇 번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뭐 삼성이나 두산 중에 한 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올해는 한두 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그대로 간 게 2015년 이후에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팀 내지 두 팀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뭐 누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바뀌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